예, 뉴스타트에 뽑힌 4위와 6위인데요. 먼저 위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 라디오에서 90분 내내 익명 제보자 5명을 내세워 야당 후보 의혹 방송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영선 후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다시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헤어지던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려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선거예요. 지역구 선거는 자기 개인의 당락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전체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애절해요. 예.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박 후보의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기 전에 네. 여기 보면 첫 공식 일정 날도 김어준 씨의 방송이었고 오늘 마지막 날 혹은 유튜브로 공개된 날도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다. 꽤 그 박영선 후보의 공식 행보에도 메시지가 그럼 따로 있는 겁니까? 글쎄요, 참 시작과 끝이 모두 다 김어준으로 시작해서 김어준으로 끝나는 참 여당의 김어준 노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스베이다는 뭐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TBS에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본인들 유튜브 방송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 여당이라는 그 거대 조직이 집권 여당이 이 한 명의 어쩌면 거의 뭐 저는 홍보 전략 전문가 비슷하게 이런 김어준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 왜냐하면 특히 이해찬 전 대표도 보면 뭐 말할 게 있으면 다 이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김어준 씨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지지층들한테 이제 보내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어준 의존도가 저는 높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히 이날 나와서 한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선거 기간 동안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도 사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이 출마할 때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영선 후보가.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이제 얻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LS 사태가 터지고 김상조 실장 사태 터지고 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보니까 예전에 아시겠지만 4.15 총선 때만 해도 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수십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딱 일체의 문재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이게 이제 아마 적극적인 지지자한테는 좀 잘못된 메시지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화급하게 아마 이제 그 김어준 씨한테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을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한 모습을 보인 게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이 입안될까 싶어서 마지막 다지경으로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구정처장 네. 같은 결로 보면 앞서 오늘 박영선 후보 메시지 가운데 물대포 부활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분위기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집토끼를 확실하게 이 자리매김한 다음에 이제 산토끼를 끌어와서 지지층 외연을 확대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 선거 필승 방정식인데 지금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 집토끼가 꼭 투표장에 나가야만 나도 지킬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선거 초반에는 정의당에게 SOS를 구하고 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 전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믿을 것은 기존 지지층을 확실하게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박영선을 위해서 투표장에 갈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와달라. 이제 이런 호소 전략으로 전략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은요, 김어준 씨의 라디오 방송이 노골적으로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 누구는 뉴스 공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제도 뭐 야당 의혹 방송만 90분 내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가 하던데요. 예, 뭐 여기 생태탕 모자를 불러서 거듭 주장했다. 근데 최 교수님이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보궐선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뭐 여당의 해명 창구로만 전락한 거 아니야. 이거보다 뭔가 좀 공공재로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걸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 매체라고 하는 게 공적 이익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공정하게 보도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양쪽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언론이 보도한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론권이 제대로 제시됐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TBS 입장은 반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태탕 집 주인분하고 아드님 인터뷰할 때도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 방송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제대로 제공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 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언론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거듭 두 번 한 것은 이제 TBS는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르시사라는 그 주간지에서 보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공공재로서 언론 매체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양쪽 의견을 균등하게 보도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반론권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을 하도록 의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나왔다고 하면, 그런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안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의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오세훈 후보 측이나 아니면 박형준 후보 측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공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예. 최 교수님도 잘 알겠지만 이게 게이트키퍼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데스크 기능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걸러내는 기능이 그렇죠. 있잖아요.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생태의 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오세훈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오세훈이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오세훈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TBS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공영방송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기자라는 직업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가 맞는가 부분을 걸러서 방송에서,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반론권도 보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무조건 그 사람 주장만 다 해놔놓고, 방송 다 해놔놓고 와서 저 반론권 제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서 반론권을 제기하겠습니까? 처음 출발부터 TBS가 자신들이 저를 방송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의혹이 없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방송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말하는 데 다 내보내줘 놔놓고 나중에 그러면 야당한테 반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당이 그걸 뭘 반론하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오세훈 후보가 처가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를 두고 불확실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곡동 땅 특혜 의혹보다는, 특혜 압력보다는 난데없이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논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식당에 왔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심 정은 자에 대한 겁박을 스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태탕 집 얘기가 있는데, 장혜철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생태탕 집이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차분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생태탕 집이 2011년 5월에 도박 방조 혐의로 행정처분업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애초에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1,2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에서 이걸 기소유예로 처분하면서 과징금을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근데 600만 원의 과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가 쌓여서 독촉 고지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땅 집 입장에서는 서울시, 특히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서울시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진술에 이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그 당시 기억에 감정이 개입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언론사에서 따져봐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처음엔 내가 확실하게 봤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얼굴 본 건 아니다. 옷차림만 기억이 난다. 어머니한테 들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검증의 기회를 놓치고 뜬금없는 명품 구두 의혹에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민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많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훨씬 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생태땅 집 아들분을 경찰이 신변보호해야 된다 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자랄 때 의인이란 단어는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승객 구하고 목숨을 잃으신 고 이수연 씨 이런 분들에게 의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로 저는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윤지호 씨 그리고 이 생태땅집 아드님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원의 금융사기를 일으킨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 이런 분들을 의인,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자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김봉은 씨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윤지호 씨 경찰이 소환하고 있는데 한국에 안 오고 있잖아요. 생태탕집 아드님 본인의 말이 바뀐 것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본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이 우리 진영에 유리하다고 해서 의인이나 이 양심선언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건 정치권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균형을 맞추면 사실 의인도 아니고 혹은 본인이 무슨 뭐 공작을 벌치는 사람 혹은 일부러 제보를 말을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핵심 증인일 뿐인데 이제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것도 또 이것도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앞서 그 부분도 짧게만 하나 알아볼게요. 앞서 저희가 오세훈 후보의 구두 관련해서 근데 오세훈 후보가 생태탁집 아들은 그 해당 브랜드 외국 브랜드의 흰색 구두라고 했는데 본인은 국산 브랜드고 검은색이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다시 이거를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사진을 한 네티즌이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네티즌이 오세훈 후보가 그 명품 브랜드 구두를 신고 있는 사진을 찾았다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저기 2006년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가 네티즌들이 증거를 찾았다. 오세훈 후보 그 구두를 신고 생태탕집 갔던 거,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던 게 확실하다고 주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 생태탕집 모자의 말에 의하면 하얀 구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진 속의 구두는 검은색 구두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얼핏 보면 그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국산 브랜드, 이 T자로 시작하는 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해외 명품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색깔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 구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네티즌들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쳐도 박영선 후보 본인이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기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증거가 나왔다,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경솔한 언행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자욱 차장, 네. 이 김어준 씨 방송 TBS 문제는요. 네. 앞서 어제 우리가 90분 내내 야당 의혹 방송만 했다. 그런데 TBS 측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론권을 뭐 드린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갈 텐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연락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있고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라든지 박형준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캠프의 이 관계자를 인터뷰로 섭외를 해서 이 반론을 청취하기 마련인데 인터뷰 대상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형준 후보의 선대본에서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게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LCT 관련해서 박형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열심히 제기를 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박형준 후보 측 반론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태경 그 선대본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반론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은 자기에게는 또는 자기 캠프에게는 TBS에서 그런 반론 요청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혹 제기 방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도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여당에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언론을 손보겠다 이렇게 고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들이 정책 얘기를 많이 보도해 주세요. 사실은 내곡동 얘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계속 거짓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한 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겁니다. 언론 불신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은 언론인이신 이현정 의원님께 드리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실제로 네. 여기 보면 언론 보도 태도가 지나쳐서 검증 대상이고 황운하 의원은 이번 선거는 여당을 전복하려는 언론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언론이 뭐 총칼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복을 하겠습니까? 언론이 가진 게 펜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언론을 검증을 하겠다? 뭐 어떻게 검증하겠다? 여당이 무슨 자격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죠? 자, 언론이요.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같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있어요. 다 조직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잘못된 보도나 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언론에 처벌되게 돼 있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 언론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해준다는 그런 이유로 이유인 것 같아요. 자꾸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언론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양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 의원도요. 네. 네. 저는요 정말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언론의 자유예요. 근데 이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무한정의 자유가 아닙니다. 즉 TBS나 김어준 씨 보고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균형과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가지야지만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어겨졌을 경우는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추가적으로 언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글쎄 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언론까지도 저렇게 검증을 하겠다? 참 솔직히 겁납니다. 네, 최 교수님, 저 이 질문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대결심 얘기, 후보도 몰랐다, 이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짚어봤었는데, 윤건영 의원이 박영선 캠프에서 중대결심 논의 중 오늘 중에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늘이 좀 다 돼가는데 중대결심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긴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얘기가 저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그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까지 다 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뭐가 논의되고 있다가 그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대 결심이 중간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물론 지금 만약에 박영선 캠프 측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걸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 논란 얘기와 중대 결심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번에는 주인공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